내가 65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우리 집만큼 평범한 집도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워냈다. 큰아들은 38, 작은아들은 35, 막내딸은 32이다. 이제 다들 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특히 큰아들네는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다. 큰며느리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편하다. 아니, 사실 친딸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챙겨주는 게 며느리였다.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올 때마다 하는 첫 인사다. 손자 둘을 데리고 와서는 내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8살 된 현우와 5살 된 지우가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면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나와 이제 집에서 화초나 기르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다. 처음엔 집에 계속 있으니까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제법 적응한 것 같다. 여보, 며느리가 또 반찬 갖다 준다네.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서 말했다. 큰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은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준다. 김치찌개며 된장찌개며 가끔은 갈비찜까지 해서 온다. 솜씨가 꽤 괜찮다. 고마운 일이지. 요새 며느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대답하니까 남편도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다.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내 시어머니 말이다.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가끔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면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시어머니는 참 까다로운 분이셨다.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다. 음식을 해도 청소를 해도 아이들을 키워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하셨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특히 명절 때면 더욱 그랬다. 이번 추석엔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물어봤다. 큰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서 추석 연휴를 비울 예정이라고 했다.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 작은아들네도 올 거고. 내가 답했다. 사실 명절 준비는 이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예전처럼 큰 상을 차리지도 않고 간단하게 가족끼리만 모이니까 오히려 편하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이번 추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처가 어머니도 함께 오셔도 될까요? 작은 며느리 어머니 말이었다. 작은 며느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다. 그럼 당연히 오셔야지. 혼자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어? 내가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복잡했다. 다른 집 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처어머니께서도 너무 감사해 하세요. 작은 아들이 기뻐하는 목소리였다. 착한 아이다.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양쪽 집안을 생각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추석에 작은애 처어머니도 오신다네. 그래? 그럼 좋은 일이지. 혼자 계시는데 같이 보내야지. 남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역시 남자들은 이런 건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며칠 후에 큰며느리가 또 반찬을 갖고 왔다. 이번에는 LA 갈비찜이었다. 정말 맛있게 해온다. 어머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며느리가 물어봤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작은애 처어머니도 오신다더라.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도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착한 아이다. 괜찮아, 너도 바쁜데 뭘. 그냥 간단하게 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혹시 까다로운 분은 아닐까? 내가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추석이 좀 걱정돼. 왜? 뭐가 걱정이야? 작은애 처어머니 처음 뵀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분도 똑같은 어머니인데 뭐가 다르겠어. 남편은 태평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추석 준비에 더욱 신경을 썼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을 골랐고 집안 청소도 더 꼼꼼히 했다. 큰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해 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처음 만나는 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우리 집이 허술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날까? 예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추석 이틀 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시어머니도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혹시 나처럼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셨을까? 그때는 몰랐다. 나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되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추석 당일 아침 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다. 마음이 조급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아직 이른데? 남편이 부스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그냥 자요.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전날 밤에 이미 재료는 다 손질해 두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잡채, 전료, 갈비찜, 나물들. 평소보다 많은 양을 준비해야 했다. 9시쯤 되자 큰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왔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너는 아이들이나 봐. 하지만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를 도왔다. 정말 고마운 아이다. 함께 음식을 하다 보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11시쯤 작은 아들이 부인과 처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했고 그 뒤에 서 있던 분이 작은 며느리의 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는 60 초반 정도로 보였다. 나보다 몇 살 어려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기운이 느껴졌다. 키도 나보다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내가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긴장이 됐다. 생각보다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분이었다. 댁이 참 깔끔하네요. 우리 딸이 평소에 어머님께 잘해주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칭찬인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뭔가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다. 뭘요, 저희가 더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걸요. 어색한 웃음과 함께 거실로 안내했다. 점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 며느리가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었다. 나는 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머, 이 부침개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였다. 부엌 쪽으로 와서 큰 며느리가 부치고 있는 전을 보고 있었다. 네, 제가 부쳐서 그런가 봐요. 큰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다. 이렇게 부치면 안 되는데. 기름이 너무 많아서 눅눅해 보여요. 저는 바삭하게 부쳐야죠. 작은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다. 나는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엄마.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뭐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명절 음식은 정성껏 해야지. 내가 얼른 끼어들었다. 아,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요리를 참 잘해요. 오늘은 양이 많아서 좀 서두르느라. 그래도 음식은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부엌 공기가 싸늘해졌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자, 그럼 상을 차릴까요? 나는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모두 둘러앉았지만 아까 그 일 때문인지 큰 며느리가 계속 위축되어 보였다. 작은 며느리도 미안한 표정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내가 말했지만 내 목소리도 어딘지 어색했다. 역시 집에서 먹는 음식이 최고네요. 남편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그런데 이 나물 간이 좀 세네요. 또다시 작은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내가 만든 도라지나물을 드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봐요.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소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드시기엔 짤 수도 있어요. 작은 아들이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다. 아니야, 음식은 정확하게 해야 해.
대충대충 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예전에 시어머니한테서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다. 이렇게 짜게 하면 어떻게 먹어? 저는 이렇게 부치는 게 아니야. 음식에 정성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의 서러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냥 드세요. 부족하면 더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로는 거의 조용히 식사가 진행됐다. 아이들만 제잘제잘 떠들었고 어른들은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식사를 마치고 차례상을 차렸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이 과일 배치가 좀 이상하네요.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또 지적을 하셨다.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당황했다. 우리 집은 늘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요. 큰 며느리가 나를 도우려고 말했다. 집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작은 며느리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는 차례상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치 내가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고 내 차례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손님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불편했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고 뭔가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느꼈던 그 위축감과 서러움. 지금 내가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서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큰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없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도우려 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큰 며느리의 대답이 시큰둥했다. 보통 때 같으면 고마워라고 하며 함께 했을 텐데.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지만 부엌 쪽이 계속 신경 쓰였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가끔 부엌 쪽을 흘깃거리며 보시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저희 윷놀이 해요. 5살 지우가 윷을 가져왔다. 평소 같으면 신나게 함께 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래, 할머니랑 하자.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이들까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윷놀이를 하는 도중에 또 일이 터졌다. 현우야, 물 좀 가져다 주렴.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8살 현우에게 말씀하셨다. 현우는 평소에 워낙 예의 바른 아이라 얼른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다. 그런데 물을 들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조금 흘렸다. 아이다 보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어머나, 이렇게 흘리면 어떻게 해? 조심해야지. 작은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소 날카로웠다. 죄송해요. 현우가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내 마음이 아팠다. 괜찮아, 현우야. 할머니가 닦아줄게. 내가 얼른 나서서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기가 죽어 있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큰 며느리가 상황을 보고는 아이에게 다가왔다. 현우야, 엄마가 닦아줄게. 괜찮아.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우가 작은 며느리 어머니에게 다시 인사를 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렴. 작은 며느리 어머니는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뭘 그렇게. 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들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큰 며느리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손자를 그렇게 대하고 내 며느리를 계속 위축시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심하게요? 전 그냥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했을 뿐인데요.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아이를 위축시키는 것은 다르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도 놀라서 우리를 바라봤다. 엄마.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작은 아들도 나를 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나는 그냥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다. 교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로웠어요.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손자가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남편이 이야기했다. 이런 날에 왜 이래요? 남편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좀 나가서 바람 쐬고 올게요.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작은 며느리가 황급히 뒤따라 나갔고 작은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거실에는 나와 남편 그리고 큰 며느리와 아이들만 남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서 불안해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며느리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하루 종일 계속 눈치만 보고 위축되어 있던 며느리를.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며느리에게 사과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 왜 아까 그 할머니는 화났어요? 현우가 물었다. 아이도 분위기를 느꼈던 것이다. 그냥 할머니들이 좀 의견이 달라서 그래. 현우 잘못 아니야. 내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30분쯤 지나서 작은 며느리가 혼자 돌아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내가 물었다. 집에 가신다고 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먼저 가시겠다고.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았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나도 미안했다. 손님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좀 예민하세요. 작은 며느리가 미안해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처어머니를 모시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며느리는 남아서 뒷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냥 가라고 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계속 사과했다.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큰 며느리가 말했지만 하루 종일 쌓인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았다. 모두 돌아가고 나서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 위축된 며느리의 모습, 상처받은 손자의 얼굴.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예전에 시어머니한테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되풀이된 것이다. 시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대했었다. 내가 하는 음식마다 뭔가 부족하다고 하셨고 내가 차린 상에 불만을 표했고 아이들에게도 까칠하게 대하셨다. 그때 나는 얼마나 서러웠던가.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내 아이들까지 위축되는 것을 보는 마음. 그런데 오늘 그 똑같은 일이 내 며느리에게 일어났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손님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 가족들이 상처받는 것을 지켜만 볼 수도 없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다가와서 물었다. 아니야. 전혀 괜찮지 않아.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늘 일은 좀 안타깝네. 남편도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분이 좀 심했어.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서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큰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얼굴을 보였는데 연락도 없었다. 남편은 바쁠 거야 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추석날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여보 큰애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며칠째 안 오잖아. 평소 같지 않아. 추석 끝나고 정리할 일도 많을 텐데 뭘 그러나. 남편은 둔감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며느리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요새 바빠? 며칠째 얼굴을 못 봤네. 아, 네. 좀 바빴어요. 그냥 바쁜 게 아니라는 걸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현우하고 지우는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그럼 시간 될 때 한번 놀러 와. 현우가 좋아하는 호떡 만들어 놓을게. 네, 시간 되면요. 통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다. 며느리가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 더 지나서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무슨 일이야? 처어머니께서 추석날 일로 많이 상심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철렁했다. 상심을? 어머니께서 자기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고 하세요. 손님인데 그렇게 대접받을 일은 아니라고. 작은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함부로 대했다고? 내가 언제?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나는 내 며느리와 손자가 상처받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서 한 말이야. 그게 함부로 대한 거라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그분이 우리 며느리한테 얼마나 모질게 말했는지 알아? 하루 종일 눈치 보게 하고 8살짜리 아이까지 위축시켜 놓고. 나는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다. 처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냥 조언을 한 것뿐이라고 하시는데요. 조언? 그게 조언이야? 그럼 나는 뭐가 돼?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 가족이 상처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화를 사귀지 못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기분도 아니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울고 있어요. 뭐? 추석 이후로 계속 기분이 안 좋더니 오늘은 아예 울어버렸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받았다고. 내가 언제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건가? 내가 며느리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추석날 일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며느리가 상처받은 것은 작은 며느리 어머니 때문인데 왜 나한테 서운해하는 걸까? 큰아들아, 어머니가 며느리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 네, 그럼 내일 저희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밤새 생각했다. 며느리가 왜 나한테 서운해하는 걸까? 다음 날 오후 큰아들네가 왔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다. 어서 와라. 내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며느리의 인사는 시큰둥했다. 현우야, 지우야, 할머니한테 와. 아이들은 평소처럼 내게 달려왔지만 며느리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큰아들이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나가자 나는 며느리와 둘이 앉게 되었다. 며느리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말을 시작하려다 말았다. 편하게 말해봐.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조심해?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내 딸같이 생각하지. 정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추석날에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그제야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지켜주지 않았다고? 작은할머니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야 현우 일로 화를 내셨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때 정말 창피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감싸주지 않으시니까 더 서러웠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나는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며느리야.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음식도 배우고 반찬도 매번 갖다 드리고. 그런데 추석날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결국 저는 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생각이 부족했어.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바보였어. 그때 상황이 갑작스러워서. 변명이지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며느리를 안고 있으니까 예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런데도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는지. 며느리야, 어머니가 너한테 말해줄게.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진짜 딸보다 더 잘해주는 딸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어머니가 그동안 말로 표현을 잘 못했구나. 미안해. 그때 현우가 다가왔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엄마가 기뻐서 우는 거야. 내가 현우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좋아한대. 지우도 와서 말했다. 그래, 할머니는 너희 엄마를 정말 좋아해. 그 순간 집에 큰아들이 돌아왔다. 왜 다들 울어요? 아빠, 할머니가 엄마 좋아한다고 했어. 현우가 말했다.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우는구나.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서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어머니, 저는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네, 시어머니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니까 점점 편해졌는데 추석 날에는 다시 그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요. 미안해. 어머니도 그때 너무 당황해서.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저를 지키려고 하셨다는 거. 그래, 어머니는 항상 너를 지킬 거야.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날 밤 며느리는 늦게까지 있다가 갔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더 맛있는 거 해올게요. 괜찮아. 너 하는 거 다 맛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느리와는 화해했지만 작은 아들네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처어머니께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세요. 사과를? 추석날 무례하게 대했다고 사과하라고 하시네요. 내 안에 있던 화가 다시 끌어올랐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건 그분인데. 어머니,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어른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야.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지 왜 내가? 어머니. 아니야. 나는 절대 사과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단호했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힘없었다. 가운데 낀 입장이 힘들 것이다. 모르겠어. 그분이 먼저 우리한테 사과하면 모를까? 처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세요. 그럼 나도 잘못한 게 없어. 결국 우리 집안과 작은 며느리 친정 사이에는 큰 꼴이 생겼다.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굽힐 수 없었다. 내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났다. 작은 아들네와는 여전히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가끔 혼자 오기도 했지만 작은 며느리는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와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큰 며느리와는 화해했지만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 전체에 금이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 있는데 옆집 부인이 찾아왔다. 오랜 친구인 영순이였다. 얘 요새 좀 어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영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별일 없어. 별일 없긴. 추석 이후로 계속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일 있었지? 결국 나는 영순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나? 너무 심했나? 글쎄. 그분도 좀 그렇긴 했지만 너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가 사과해야 한다는 거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때? 영순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만큼은 안 돼. 왜? 내가 평생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내 며느리를 지켜야겠어. 그때 영순이가 의외의 말을 했다. 너도 시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해할 거야.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무슨 이유?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여자한테 빼앗긴 기분? 그리고 새로운 며느리가 자기보다 잘하면 서운할 수도 있고. 영순이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개 맞은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너도 생각해봐. 큰 며느리가 너보다 요리를 훨씬 잘한다면? 아들이 엄마보다 아내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한다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손자들이 너보다 며느리를 더 따른다면? 영순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아마 서운할 거야. 인정하기 싫겠지만. 집에 혼자 남겨지고 나서 나는 영순이의 말을 곱씹어봤다. 내 시어머니도 혹시 그런 마음이었을까? 시어머니는 아들 셋을 키운 분이었다. 남편이 막내 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리고 내가 남편을 잘 챙길 때마다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좋은가 보네라고 쓸쓸하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때는 그냥 심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들을 돌볼 때도 자꾸 간섭하셨다. 내가 아들 셋을 다 키웠는데 너는 뭘 아느냐고 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짜증이 났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추석날 작은 며느리 어머니도 비슷한 마음이었을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자신이 더 잘 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말들을 했던 건 아닐까? 물론 방식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물어봤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셨을까?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 외로우셨을 거야. 외로워?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고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우셨을 거야. 그런데 며느리들이 오면 또 어색하고.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특히 너는 우리 어머니와 성격이 많이 달랐잖아. 어머니는 좀 급하고 까칠한 편이었고 너는 차분한 편이었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방식을 따라주길 바랐는데 너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남편의 말을 들으니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시어머니와 나는 정말 달랐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빨리빨리 처리하는 스타일이었고 나는 꼼꼼하게 하나씩 하는 스타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음식도 얼큰하게 만드시는 걸 좋아했고 나는 담백한 맛을 선호했다. 그런 차이들이 갈등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그럼 내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나? 글쎄, 그때는 너도 어렸으니까. 지금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 남편의 말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다음날 나는 시어머니 산소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산소 앞에 앉아서 시어머니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렸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겠구나.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미안해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며느리들을 잘 대해주려고 해요. 어머니처럼 외롭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우셨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으셨을 것이다. 물론 방식이 옳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며칠 후 큰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왔다. 요새는 예전처럼 자주 온다. 우리 사이는 완전히 회복된 것 같다. 어머니, 요새 좀 어때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별일 없는데? 지난번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지. 어떤 생각이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다. 작은 할머니 말씀이세요? 그것도 그렇고 내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 나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해줬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엔 못했어. 하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씩 보이더라. 그때 현우가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 이번에 새로운 할머니 만났어요. 새로운 할머니? 내 엄마 친구 할머니요. 정말 친절하세요.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자꾸 경쟁하려고 할까?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다. 작은 아들은 가끔 혼자 와서 안부를 묻곤 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다. 작은 며느리를 본 지도 2달이 넘었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아들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처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내 마음이 철렁했다. 어디가 아프시는데? 혈압이 많이 올라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침울했다. 많이 심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고 하시네요. 스트레스. 혹시 우리와의 갈등 때문일까?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아프시니까. 그리고 작은 아들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 처어머니께서 자꾸 그러세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미안하다고.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해.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네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이뤘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나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작은애 처어머니 병문안 가야겠어. 그래야지. 아픈 사람한테 감정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지? 갑작스럽게 찾아가면 처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작은 아들한테 물어봐라. 결국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어머니께서 병문안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작은 아들이 며느리와 상의해 본다고 했다. 1시간 후에 전화가 왔다. 어머니, 처어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세요. 오늘 오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에 병원에 갔다. 과일 바구니와 함께 미역국을 끓여서 갖고 갔다. 아픈 사람에게는 미역국이 좋다고 들었다.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며느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작은 며느리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계신 작은 며느리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를 드렸다. 아,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처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어디 좀 어떠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작은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우리 둘만 남았다. 많이 아프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혈압이 좀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셨나 봐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사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다고 하세요? 추석날에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며느리분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제가 너무 까칠하게 굴었네요. 사실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긴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돈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셨다. 저도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나도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하셨어요. 자식들 지키려고 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손님이셨는데. 손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처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며느리가 많이 속상했겠어요. 좀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성격이 까칠해진 것 같아요. 사돈의 말에 내 마음이 아팠다. 외로우셨을 거예요. 네. 남편 없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괜찮다고 하고. 다들 그래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내가 먼저 제안했다. 저야 좋죠. 하지만 제가 워낙 실수를 많이 해서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면 되죠. 그때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머니들 대화는 잘 하셨어요? 응, 좋은 이야기 했어. 내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작은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는 일주일 후에 퇴원하셨고 우리는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이제는 봄이다. 작은 며느리 어머니와 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편하게 지낸다. 완전히 친해진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작은 며느리가 전화로 물어봤다. 요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 좋지. 내가 뭐 가져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래도 뭔가는 가져가야지. 결국 나는 안사돈이 좋아하신다고 들은 식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주말에 작은 아들 내 집에 갔다. 처어머니도 오셨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얼굴도 훨씬 밝아 보이셨다. 식혜 만들어 오셨네요. 고마워요. 안사돈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다. 좋아하신다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작은 며느리가 상을 차리는 걸 도우면서 안사돈이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도 요리 솜씨가 좋아요. 나도 큰 며느리 자랑을 했다. 며느리들이 다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안사돈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며느리들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를 하면서 안사돈이 말씀하셨다. 요새 혼자 지내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적적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저도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처음엔 답답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며느리도 편안한 표정으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다음 추석에는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나누어서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어머님께서 잘하시는 건 어머님이 하시고. 그러면 서로 부담도 덜하고.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럼 우리 며느리들도 각자 맡은 걸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작은 며느리가 기뻐했다. 이번에는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작은 애 어머니 말이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사람은 원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처음 만날 때는 서로 긴장하고 경계했으니까 그랬겠지.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나도 변했을까? 당연히 변했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어. 정말? 응. 예전에는 모든 걸 혼자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며칠 후 큰 며느리가 또 반찬을 갖고 왔다. 어머니, 이거 새로 배운 요리예요. 맛 봐주세요. 또 뭘 배웠어? 일식 요리요. 요새 일식 요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 대단하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맛보니 정말 맛있었다. 맛있다. 어디서 배워? 동네 문화센터에서요. 어머니도 함께 배우실래요? 나도? 네. 같이 배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제안이 신선했다. 내가 이 나이에 요리를 또 배울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며느리와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배우다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어머니, 우리가 요리 동기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신기하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를 배우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요리 교실에서 만난 다른 분들도 우리를 보고 부러워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중간에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며느리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정말 그랬다. 이렇게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다. 내가 65살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해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 시어머니도 그랬고 작은 며느리 어머니도 그랬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며느리들은 내 가족이 된 소중한 딸들이다. 그들의 어머니들도 내가 존중해야 할 어른들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할머니들이다. 경쟁할 이유도 비교할 이유도 없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봄이 왔다.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온 것 같다. 내일은 큰며느리와 함께 요리 교실에 가는 날이다. 오늘 배울 요리는 뭘까?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작은 아들네와 안사동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의 행복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다. 나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보, 내일 며느리랑 요리 교실 가는데 뭐 배워올까? 글쎄, 너 좋은 걸로 배워와. 그럼 남편이 좋아할 만한 걸 배워올게. 고마워.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늙어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65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다.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 단단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